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거 우리 정시의 중요 변곡점, 큰 천정과 바닥, 상토와 바닥, 해당 위치를 돌아가서 거기 어떤 그 일목균형표상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가, 어떻게 적용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균형표 이론 자체의 실전 사례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접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03년 3월 17일 저점을 다룹니다. 지금 녹화 현재 2020년 8월인데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제가 2001년에 일목균형표 원전을 가져와서 대외적으로 발표는 2002년도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2년도 분부터 지금 해오고 있고요. 일부는 또 건전의 것을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03년 3월 17일, 이름이 아직 감이 안 잡히시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면서 쳐들어가던 바로 딱 그 시점 대바닥입니다. 네, 당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였고요. 2월 25일에 아마 취임식을 하죠. 네, 막 출발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그 이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말까지 이전의 그 전체 우리 정시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길지는 않아요. 뭐 1980년대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길고 그 제대로 된 그야말로 경기와 펀더멘탈과 차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저점을 어떻게 찾아냈는지를 보여드리겠고요. 이 시리즈를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뒤에 나오네요. 저는 그 일목균형표 이 위저덤 하우스에서 나온 이 책의 저자고요. 균형표 입문서입니다. 그 전에 2002년에는 최강차트 분석 기법이라고 진리탐구에서도 책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일목균형표 원전의 한글판 4권, 1권, 완결, 주간, 행보 4권, 전 4권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래 미디어에서 하고 저는 번역 감수 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온전히 원고를 완전히 쓴 것이고요. 일종의 저자직강입니다. 저자직강. 과거 변곡점 복귀와 관련해서 계속 이건 뭐 일종의 당부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에 나오는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여러 날들 중에서 균형표 이론에 들어맞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막 계속 적용해 보다가 이게 맞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께 무슨 자랑하거나 균형표 이론을 무슨 신비감을 조성하거나 그럴 목적은 전혀 없고요. 실제로 당시 발표했던 내용이고 그 큰 변곡점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그런 풀이를 해석을 해냈던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고 실제 당시 발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절묘하게 최저점 자리들을 잡아내는데 균형표 이론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시세의 고저점을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분석한 대로 들어와서 자기가 걸리고 시세가 걸리고 돌아가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연장 파동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맹신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이제 언급될 어떤 변화일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변곡점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일목에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추세의 전환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 다가오지 않은 미래, 다가오는 미래의 추세 변곡점, 상토와 바닥을 예측하는 기법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연구, 조사, 분석, 대비를 해놓고 예배 계산을 해놓고 실제 그 날이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대응하기 위한 준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이 정확하고 시장이 고지고대로 정박자를 뛴다면 여기서 꺾어지고요.
혹은 그렇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기운 빼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 맹신도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또 무시할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공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는 목적도 여러분들의 그 공부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고, 혹은 어떤 자신감 같은 걸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 3월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마시는 그대로 외환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시장이 98년 6월 277포인트, 제가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287하고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지수가 잘 올라왔는데 대우가 부도가 나고요. 여기서 2000년 1월 4일에 1000포인트 상투를 찍고 장이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10월부터 익년 911 테러 날 때까지 거의 1년간 횡보를 해요. 그게 이제 2001년이고요. 거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911 터지고 난 뒤에 출발해가지고 올라와서 2002년 4월 22일에 943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여기가 제가 또 하나 영상으로 만들었던 2002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살짝 꼬리 달고 내려간 11월 지수 바닥입니다. 여기가 577포인트대. 여기서 바닥 찍고 돌아가고요. 자, 미국은 여기가 역사적 대바닥이 되고, 우리는 올랐다가 12월 7일 737, 여기도 제가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당시 이제 그 메리처 정권에 제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서울에 특화된 점포를 강남에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제가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정권에서 물론 제가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정권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이제 시장을 잘 본다 이래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2002년 4월에 왔는데 개장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상투를 치고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바닥 TV에서도 공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7일도 예고를 해요. 그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이제 메리츠 정권 내에서 이제 화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 일목 강의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지수가 확 빠지는데, 여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한핵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런 악재로서의 요소가 많이 희석되고, 북한의 이제 핵 개발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알려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핵 실험하거나 이래도 그 뒤에 보면은 충격이 짧아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크게 와닿아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크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먹이는 이유가, 이건 제 생각인데, 미국은 그 이후에 3월달까지 조정을 받을 때 10월 저점을 안 깹니다. 안 깨요. 우리는 이게 깨지거든요. 저는 아마 여기서부터 파생된 문제가 저점까지 이탈하게끔 만들지 않았나라고 그냥 혼자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2월 11일이고요. 제가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또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3월까지 지금 장이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당시 저는 이제 한국경제TV에 제가 출연한 방법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주로 나갔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뭐 TV는 거의 안 나가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대충 마우스로 써가지고 2002년 여름부터 나갔는데요. 이때는 이제 매주 나가다가 그 다음에 또 중간에는 이제 프로그램 바뀌고 PD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 전화로 오전 11시 좀 지나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짧게 출연하고 뭐 그 다음에 주간에 나가기도 하고 야간에 나가기도 하고 장전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한국경제TV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당시는 어떻게 하고 싶다? 오전에 그 전화 연결해 가지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미리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방송국에 보내주면요,
그쪽에서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있고 저는 이제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17일 이 구간에 변화일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변화일을 특정을 제가 못해요. 17일부터 20일까지 날짜를 이렇게 좀 벌려둡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변화일이 온다고 제가 미리 또 예고를 합니다. 2002년 10월도 9월 말에 예고했었고요. 이 때문에도 이제 뭐 일목을 배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겁도 없이 막 예고를 해댑니다. 예고를 해댑니다. 자, 거기서 이걸 파동적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파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 6, 7, 8, 9, 9파동이 떨어졌어요. 10월까지. 이제 이 기준으로 보면 작년 10월이죠. N자로 올라가지고 떨어지는데 크게 보면 5파. 우리는 일단 기본 5파 정도 오면 개수는 된 겁니다. 그땐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이제 소파동을 다 세느냐 아느냐 차이가 좀 있거든요. 크게 보면 5파동, 작게 보면 한 7파동 정도 와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은 대5파고요. 대3파. 예, 큰 하락 N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해놓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세를 볼 때 파동의 크기, 경과 시간, 거리폭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제가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세의 격이 보인다 그럽니다. 격. 여기서 말하는 격, 골격. 그것도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냥 보면 흘러가는 중에 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간을 입혀보고 파동을 입혀보면 이 자리가 달리 보인다는 거죠. 이거 장난 아닌데. 이번 저점 장난 아니겠는데. 그걸 주로 시간이 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자, 여러분, 싱크풀이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 흔히 말하는 유료 활동 있죠, 그죠? 그것을 2009년도 한국경제TV 가기 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데 이 정권 포탈 그러잖아요, 그죠? 팍스넷이나 싱크풀 같은데 제가 그냥 필진으로 베스트 필진에서 그냥 시황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제가 정권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다음 주가 주목받는 이유 그래가지고 2 해놨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매일 발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짧아서 한 3꼭지를 나눠가지고 TV에 내보냈어요. 3월 13일 날. 이건 이래놓고 싱크풀에다가 적은 거죠. 이제 내가 TV에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다고 좀 풀어서, 그럼 제가 이 필진돼서 글을 올리고 싹 쏘면 싱크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가 글을 안 쓰니까 싱크풀 앞에 투자 전략이 제일 대문으로 올라와요. 제가 베스트 필진이어서. 여기 잘 보시면 요건 이제 이따가 해설할 건데, 프로는 1양에서 매수해라 10일, 피할 수 없으면 싸워라 11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주목받는 이유 13일, 2라고 해놨죠, 그죠? 이렇게 이제 며칠 달아서 계속 나가요. 거기서 나간 내용이 주로 뭐였느냐 하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목균형표 시간론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여러분, 이건 참 2002년 10월 바닥 찾을 때입니다. 10월, 여러분, 이건 이번이 아니고요. 2002년 10월 바닥 찾을 때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또 하나의 꼭지 방송을 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45일짜리 대등수치 요거 한번 보세요. 요 11일까지는 46일 걸립니다. 요거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게 2003년 2월 11일 날 이게 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3월 17일 바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림이 지금 조금 섞였습니다. 여기 2003년 3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고쳐 쓰면서 이게 잘못됐으면 3월 이게 여러분 잠깐만요. 아이고 이 참나. 왜냐하면 앞에 파워포인트를 그냥 가져와서 그림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거 금방 고치니까 이건 빼버리고요. 아이고 이거 여러분 실시간으로 고쳐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망신스럽게 됐습니다. 예. 자, 2003년 3월 17일은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일목에 226 기본 수치라고 있거든요. 예, 226 기본 수치. 226 기본 수치는 구간자 1절이고요. 3배, 3배 하면은 26이 됩니다. 이걸 26 하면 76, 이걸 1순위라고 하고요. 예, 이게 이제 226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676이 돼요. 그래서 이 앞 시간에 배우던 2002년 10월 10일은 주봉이 1982년 대세 바닥에서 226주가 왔었고요. 일봉이 2000년 1월 4일 상토로부터 676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른 또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런데 최고점에서 지금 하락 중인데 226일이 지금 다 와가는데 이게 언제냐면 3월 20일이에요. 그 226은 일목의 기본 수치입니다. 기본 수치. 그 다음에 여기가 9.11 테러입니다, 여러분. 여기 9.11 테러가 있어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딱 76일이에요. 이건 뭐 그날이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자, 26, 76, 226, 676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수치가 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세배수로 가면 이 9.11 테러는 하필 여기서 보면 76일인데 요거와 관계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상투가 226일에서 3일 모자라는 223일의 상투를 쳐요. 이 V파동, 내렸다 올라가는 파동이, 에?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게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26일이 오고 있고 223일하고 똑같은 게 3월 17일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게 그래놓고 또 3월 18일도 대등수지도 있고 이래서 사실 솔직히 이날 바닥을 찍을지 3월 20일 바닥을 찍을지를 몰랐습니다, 당시는.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 큰 날짜가 오고 있다고만 제가 제시를 하고 있었죠. 이해되시죠? 요 2002년 10월 10일은 여기에 변화일들이 싹 다 몰립니다. 26, 33, 65, 45 대등수치, 72 대등수치, 226주, 676일, 그 다음에 목표치 까지 해가지고 뭐 다 몰려버려요. 파동 9개 그냥 거의 점을 찍어버리는데, 여기는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이 큰 파동에서 223일과 N자 223일 있고 226일은 3월 20일에 와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바닥으로 올지는 저도 그 당시 미리 확정을 못 짓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223일이 바닥이 돼요. 223일까지 지수가 빠졌는데 저 기억에 3월 18일 날 부시가 이라크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48시간 내에 아마 워딩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대량살상 무기 있다고 그거 나중에 구라로 밝혀졌잖아요, 그죠? 괜히 그냥 치를까 때리러 간 거예요. 그건 핑계였고요. 대량살상 무기 못 찾아냅니다. 후세인만 불쌍하게 된 거죠. 예, 후세인에게 선전포고를 하는데 3월 20일 날 공격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목에 226 변화일 날 공격하겠고 223 대등수치가 지나가면서 선전포고를 하니까 장이 떠버립니다. 왜냐? 당시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미국이 분명히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언제 할지를 몰라.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처럼. 그런데 막상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장이 떠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근데 이때 올라가는 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9.11 테러 때 깔끔하게 올라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컹거리다가 셀이 뽑아 달리기 시작합니다. 예, 뭐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자, 그건 또 그대로 두고, 자, 요거 3월 17일. 네. 그리고 요 보면 이제 이거 줄 잘못 껐습니다. 이거 45일이고 요거 46일이에요. 왜냐하면 10월 10일에서 하루가 살짝 가다가 때렸거든요. 요 46일이 내려온 2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제가 이제 매일 TV에 그림을 송출하면서 캡처를 뜨면서 D-1, 2, 3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7일 바닥을 여러분 이제 주봉으로 보면 숫자들이 일목 기본 수치가 딱 오진 않아요. 고점에서 16주라서 17주에는 하나 모자라고요. 이때도 바닥이 26주가 아니라 25주가 바닥을 쳤거든요.
이거 이 25와 이 25 대등수치도 하나 뒤에 오고요. 주봉으로 보면 한 주가 빗겨가요.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왼쪽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223일이라고 했죠. 일수는 여기가 223일인데 주봉으로 따지면 그 다음 주가 49와 17과 25 이런 식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이 좀 애를 먹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봉이 왔는데도 안 뒤집어지고 주봉까지 채우려고 조금 더 끌고 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주에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대세에서 보자면은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욕 나오는 건 그거죠. 3월 17일 223일도 안 돌아, 226 변화일 20일 3월 20일 와도 안 돌아,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또 가, 이러면 좀 솔직히 욕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건 처음에 들어온 제일 처음 마드에서 뒤집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덜컹거리다가 나중에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등수치를 제가 2020년요 1월달 팬데믹 폭락 오기 전 고점 찾을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2007년 1월 2월 이 바닥에서 2008년 1월 2020년 1월 이런 식으로 104주 103주 2년짜리 좌우 대칭 파동이 이거 약간 그냥 올라가고 이거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2003년 3월 바닥 찍을 때도 이런 그림이 왔습니다 하고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해요. 물론 일수는 다른데 좌우 대등이 가고 V파동, 중기 V파동인 점이 같아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여기가 2018년 상투고 여기가 2020년 1월 상투처럼 되는 거예요. V자요. 자, 그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거 911 테러바닥이고요. 예, 이거 중장기 쌍봉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3년 3월 바닥을 찍고 6월경에 월봉의 구름, 일목의 구름을 넘어갈 때 TV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대세의 수레바퀴가 문턱을 넘었다는 나름대로 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앞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시세의 파동, 시간을 입히면 격이 보인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여기까지 발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당시에 제가 카운터인 거라서요.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때는 은행 다녔고요. 85년 10월 이때까지는 시장이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80년 1월 4일을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그려가죠. 그런데 거기 실제 바닥은 81년 1월에 93포인트예요. 80년 1월 4일 100에서 93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급등을 했다가 밀었다가 흔들거리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올해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79년 11.6 나고 그죠? 제3공화국 박 대통령 시해 사건 해가지고 끝나고 그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두환 시대가 오고 이 87년 지나가면서 6.29 해가지고 이제 3주 호황이 여기 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국제화 천명 여기서 하고요. 3주 호황이래 가지고 장이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그전에는 중동 건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시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때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나빠요. 1년에 물가 상승률이 20에서 30%까지 가고요. 간혹 그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80년 당시에 우리나라 예금 이자율이 20% 넘어가는 거 가져와가지고 26% 같은 거 이런 가져가 이 당시 뭐 금리가 높았네, 여기 돈 넣어놔면 끝내줬다 그러는데 이때 물가 상승률이 이거보다 더 높아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때도 우리나라 IMF처럼 모라토리움 선언 직전까지 갔다가 전전 대통령이 일본 가가지고 우리가 방위를 우리가 그 담당하고 동북아시아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비슷한 그런 어떤 차관 요구하고 이러면서 겨우 넘어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장이 엉망이에요. 이게 엉망이에요. 그러다가 이것도 참 기회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89년도에 증권회사 들어온 사람이고요. 여기는 은행 다녔고요. 자, 85년 10월부터 딱 출발해요. 이게 수렴하다가 딱 출발합니다. 이때부터 양양양양양양 가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찌글거렸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58개월이에요.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97년 6월 277 바닥에서 여기 3월 있죠. 2003년 3월까지 58개월이에요. 요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대세 바닥에서 여기 대세 바닥까지 갔죠. 근데 이걸 그 앞으로 가보면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시간을 입혀본다 그랬잖아요. 자, 시간을 한번 입혀볼게요. 시간을 입혀보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자, 또 보세요. 81년 1월 93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중동 건설 경기는 빼고요, 이 제일 바닥에서부터 적어도 외환위기 와가지고 박살나기 전까지 가장 상투는 94년 이게 11월 9일일 거예요. 1145포인트예요. 여기까지가 168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1000포인트 처음 기록했던 1989년 4월 1일 종가는 1007이고요. 장중 고가는 1015포인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7개월이에요. 2003년 4월이 168개월 대등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떴다 빠졌다 하다가 저점 하나 나온 것에 불과하기는 한데, 여기에 대세 시간을 갖다 놓고 보면 58개월의 대등 수치와, 여기 보세요. 출발하는 지점이 딱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큰 마디와 이 큰 마디가 일목에서 이걸 이제 그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겹치죠, 그죠? 그러면 중복되었다고 중의라고 해요. 중복되다 할 때 중자를 써가지고 중의 대등 수치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고가로부터 226일이 와가지고 3월 20일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그러다 6월달 지나가면서 이 파동의 전체 절반을 딱 넘어갑니다. 스닝스팬을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이 대세의 수레바퀴가 문턱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어디서? 한국경제TV에서 제가 했던 발언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뭐 많이 갈 줄은 몰랐죠. 어쨌든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일이 오고 이 큰 중심축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뭐가 좀 되나 보다, 그런 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요. 제가 2003년 3월 미국 이라크를 공격한 이 자리,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 장이 보면 떴다가 크게 밀고 이랬었는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냐? 2003년 이게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 이때 물론 이제 뭐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죠. 외환 위기를 겪고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개선되면서 여기부터 진짜로 좋아집니다. 여기는 삼저호황이고요. 삼저호황. 유가도 약하고 뭐 달러고 뭐고 해가지고 좋을 때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뭐고 뭐 전부 1년 동안 급여를 동결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게 지나온 세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좀 더 이 구간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볼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면 여기도 여러분 떨어질 때 이거 114주 걸리고 9일 이태리까지 174주 172주 뭐 이런 것도 조금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이거 45일이고 이거 46일이고 이 2월 11일이 46일이거든요. 이 46 대등수치입니다. 그 여기에 제가 싱크폴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 2월 11일 날 보세요. 중장기 단위 출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이 지금 고점부터 떨어지는데 안 넣고 기다려온 펀드가 있는데 분당 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메리츠 정권 저 양재 지점에 있다가 분당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나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참고 있으라 하다가 자 여기서 보면 일부 사용한다. 수개월 단위다. 2월 11일 날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지수의 진짜 바닥은 3월 17일에 옵니다. 한 달 뒤에 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이제 반복되는 대등수치를 보고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2월 11일이 바닥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삼성전자는 좀 전에 보셨듯이 종합주가지수는 3월 17일까지 떨어져요. 더 내려가는데 안 내려갑니다. 제 기억에 당시 뭐 LG전자니 삼성 SDI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블루칩 있죠. 우량주는 안 떨어져요. 이걸 제가 외환위기 때 경험했거든요. 안 떨어집니다. 2월 10일 바닥 찍어버려요. 대신에 장이 진바닥이 안 나오니까 좀 흔들거리긴 해요. 근데 이 날짜 보이시죠? 그죠? 보세요. 제가 이 시황을 이날 적었잖아요. 무슨 근거로? 저는 이 리듬이 3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이건 중장기 매매라 그랬잖아요. 뭐 하루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펀드 정도 되는 거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이 삼성전자예요. 삼성 SDI는 보시면 요 11일경부터 바닥 찍다가 14일 지나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종마다 차이가 조금 있죠. 그죠? 되게 블루칩은 이 정도 선에서 바닥을 찍어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장이 계속 내려가지만 어느 정도 굉장히 장기 하락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렇게 저평가 구간으로 오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좀 사기 시작하는 요즘 또 다릅니다만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잡주들하고 조금 더 떨어져도 우량주는 여기서부터 안 빠지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 96년 1월 3월 그 지수 600대 바닥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저런 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건 이제 변화일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지금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다음 주가 주목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종합주가 지수나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월 11일 날 프로는 일량에 사라 피할 수 없으면 사오라 2차원이 일치되면 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건 일목균형표 형보론 강의할 때 요거 했습니다. 그 3월 10일 날 아침 개장 전에 보세요. 프로는 일양 이게 일양봉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림이 여기 있는데 9시 3분 캡처 3월 11일이죠. 이 양선 포항 9원봉 연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죠. 그죠? 개장하자마자 캡처 떴죠. 이게 뭐냐면 당일 장중에 TV에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일찍 자료 만들어 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 자료를 쏴줘야 방송국에서 이걸 CG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11시경 이야기를 하면 이 작가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한테 질문할까 하고 원고를 써가지고 MC한테 넘겨주거든요. 우리가 생방송 장중에 연결이 돼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안 합니다. 저는 그냥 가지만 방송국에서는 그림을 뭔가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3월 11일 날 제가 보세요. 3월 11일입니다. 이 당시에 앵커 차트라고 이건 지금 캡처 뜨는 현재고요. 현재 9시 3분 시작하자마자 갭락 딱 점 찍은 거예요. 그런데 자 3월 10일 날 9시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11시 피할 수 없어 싸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양봉 안 떴어요. 중간에 떨어지면서 음봉이 9개나 연속이다. 이거 일목형보론에서 말하는 이제 과락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3월 11일 날 새로운 기술 보세요. 자, 이게 코스닥 지수거든요. 아침 갭 하락 쫙 점 찍고 있죠. 저기 보시면 새로운 기술이 시가가 여기 있고요. 이거 확대해 볼까요? 확대되나? 시가가 여기 있고요. 조금 떨어졌다가 뒤집어서 양으로 온 거예요. 전일 대비 플러스는 안 되고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상한가 양봉이 딱 붙습니다. 3월 11일 제가 아까 시황에서 뭐라고 적었죠? 다시 가볼게요. 프로는 일량에서 매수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11일날 피할 수 없으면 싸우러 가랬죠. 이제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황이. 자, 요 새로운 기술 뒤집었고요. 그 당시 대장들이 새로운 기술 이런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 떨어지다가 11일날 찍고 양봉 돌아가고요. 요건 이제 형보론 강의용으로 한 겁니다. 그 당시 뭐 장미디어, 사이버텍 뭐 이런 것들 장 돌았다면 급등하는 종목들이거든요. 왜냐? 그 전에 워낙 날아가던 주식입니다. 여기 영망치 나오고요. 11일 바닥 찍고 이 12일 날 보면은 주요 종목들이 자 지수 바닥은 3월 17일인데
2월 11일 날 삼성전자 같은 건 이미 바닥 만들고 있었고요. 코스닥의 대장주들은 급락하다가 이미 3월 11일 지나가면서 돌기 시작해요. 그래도 지수는 더 빠집니다. 대장만 돌아가요. 보세요. 이게 뭐 상가입니다. 이거 당시 상가입니다. 지금 상가 30%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니까. 이거 장대 양봉 나왔죠. 상가 양봉 나왔죠. 자, 코스닥에 이거 뭡니까? 카카오예요. 그 당시 다음이에요. 다음. 3월 11일 날 뒤집죠. 12일 날 장대 양봉 나오죠. 그런데 얘는 이제 뭐 점선같이 이렇게는 못 가죠. 그죠? 이렇게는 못 가죠. 장미디어 같은 건 가벼우니까 워낙 뭐 점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 예, 좀 전에 보신 거 3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코스닥이 대장들은 3월 11일 바닥, 거래소 대장들은 2월 11일 바닥, 이게 46변화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당시 실제로 실시간 나왔던 시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속에는 기능표 시간론, 그 형보론에서 말하는 프로 일량,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어우러져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균형표 원전에 있는 형보론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일목균형표 사고니 형보론입니다. 원래 일목균형표 형보론의 원전의 일목산이는 프로가 아니면 일량선에서는 매수를 오히려 이제 좀 자제시키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것을 역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일반인은 여기 보면 음봉이 13음년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대음봉의 다음년에 뭐 갭 동원하고, 이게 일목균형표 형보론에서 말하는 이제 음이 극하다가 양봉이 딱 뜨잖아요. 근데 일목사는 이분은 프로 정도 되면 뭐 샀다가 아니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되, 일반인은 그러지 말고 이런 거 벗기거든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가져와 가지고 프로는 일량선의 매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균형표 원전에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일목균형표 제5권에 가보면 이거 일목균형표 종합편이라고요. 여기 보면 첫 양봉 나올 때마다 이거 점을 하나씩 찍어놔요. 이분이 하락하다가, 예, 이런 거 하락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죠? 예, 경상도식으로 하면 단디 봐라, 주목해서 봐라, 주목해서 보라.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형보론하고 또 조금 다른 거지만, 이 봉패턴산 이거 전체를 뚫어버리니까 그뒤에 뭐 음봉이 건 안 좋은데, 그 대신 조정시 이제 이 젓가락을 깹니다. 이건 보면은 그냥 치고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예, 제가 양에서 매수하자 한 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예, 제가 2001년 연말부터 일목균형표 원전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유료입니다. 예, 이걸 강의했던 것은 제가 이제 어렵게 일목균형표 원전을 구해 와가지고 한글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예, 국내에 이제 균형표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없으니까, 예, 입문서도 이제 일단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TV에서도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나 이런 때 공개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균형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도 책을 구하고자 하지만 책을 구하기가 어렵고, 구해온다 해도 책값이 비싸고 하니까, 한글 번역한 거 좀 팔아라 그래서, 그걸 돈 받고 판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내가 강의를 해드릴게. 대신에 무제한 강의였어요. 횟수 제한 없이. 제가 하면 24시간 강의를 하는데, 한 번 신청하면 그 다음에 계속 와서 들을 수 있게. 예. 그런데 이제 균형표 이 형보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그림, 그러니까 일목산인 책에 나오는 그림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또 이렇게 시황을 발표를 하고 있고, 거의 이게 실시간으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대단히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매월 강의를 했거든요. 매월. 예, 3주 동안 토 1 이래가지고 4시간 6시간 이래가지고 24시간 동안 원전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오프라인 강의는 안 하고 그냥 DVD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버립니다만은, 이건 그게 생각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강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막 일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책에 있고요.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종목들에서.
막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이 나서 그때 그림을 소환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03년 3월 우리나라 대세바닥입니다. 대세바닥입니다. 이 바닥 당시는 어떤 변화일과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 바닥이 오기 전에 우량 대행주가 미리 바닥 찍던 상황과 대등수치 변화일, 그리고 코스닥의 대장주들이 지수 바닥 오기 전에 미리 형보론에서 말하는 겁나 기호 양봉 달면서 미리 뒤집던 상황,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후에도 혹시 보시다가 그런 대단히 큰 그런 장이 오고 하면 우선 우량주부터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전의 대장주부터 사시고, 그것을 미리 사기 힘들면 아니면 사지 마시고 반전 딱 돌아서는 거 보면서 사면서 뭐 선도에 치고 나가는 종목, 낙폭가다 우량주들 이런 거 매매를 하면 되겠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